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질 현피대장 닥터손입니다. 피부에 뭐 좋은 거 없을까?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. 요새 ECM 하던데 ECM이 뭐고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, 오늘의 주제는 ECM 스킨 부스터 리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안 그래도 리투어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또 궁금해하시는 좀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강의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,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게 HADM, ECM이라고 하는 성분의 스킨 부스터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다 보니까 좀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질문 위주로 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투어는 사실 상품명이고요. 휴메딕스에서 이제 유통하고 있는 그 피부 좋아지게 하는 그 피부에 주사하는 그 제품입니다. 물론 이걸 가지고 필러 대용으로 해서 뭐 쓰는 그 병원들도 있긴 한데,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피부를 재생해주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. 뭐 제자는 같지만 사실 좀 키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좀 제품에 대한 좀 어드바이스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피부 재생 위주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좀 내고 있긴 해요. 어쨌든 볼륨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지만 피부 재생 면에서는 정말 강력하다. 이거 이 정도까지 된다고?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인체 유래 인공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. 인체 유래 이제 진피입니다. 진피에 있는 성분들만 쫙 뽑아가지고 표피에 있는 성분들하고 밑에 피하 지방에 있는 그런 성분들 다 빼고 진피에 있는 콜라겐, 성장인자, 그리고 뭐 GAG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히알루론산이 GAG의 한 성분이 되겠는데,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기저막이라고 표피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저막이 있는데 그쪽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있거든요. 그런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주사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, 필러랑 다른 거는,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나 칼슘 성분의 그런, 요새는 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, 아니면은 PLLA라고 하는 성분의 이제 볼륨 만들어내주는 이제 주사는 일종의 다 필러의 일종들이죠. 볼륨만으로 내가 시술을 받겠다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좀 필러 하십시오. 그냥 그 히알루론산 필러, HA 필러, 그게 내가 볼륨 확 만들어내는 거는 타고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분에 대한 거는 대체가 안 되겠죠. 내 몸에 있는 거랑 같은 성분에 있게 들어오니까. 근데 볼륨면은 조금 아쉽습니다. 네. 일단은 안전성에서는 이제 검증이 다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제조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핵산, DNA의 구성 성분 있죠. 핵산이란 거를 얼만큼 제거하느냐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거부 반응이나 이제 그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한데, 핵산을 요새는 거의 잘 제거를 하시더라고요. 96%, 7% 이상, 어떤 데는 뭐 100%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짓말 같고, 한 98% 뭐 그 전후로 해서 제거가 되는 제품들이라서 뭐 안전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제 얼굴에도 해봤고 케이스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. 통증도 아무래도 주사니까 있겠죠. 근데 어떻게 주사하느냐가 이 통증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이제 생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. 손주사로 해가지고 막 놓는 그런 시술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, 저는 사실 이제 그 리투어 성분, 그러니까 HADM, 휴먼, 그리고 A는 에이셀룰라, D는 이제 더말, M은 매트릭스. 일단은 인체 유래 진피, 그 진피에 있는 이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 성분이 이제 ECM,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성분이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ECM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HADM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,
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거는 손으로 해서 주사하기에는 좀 고르게 좀 놔주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고르게 놔준다는 거는 저는 이제 피부 재생하는 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피부에 쫙 다 비슷하게 깔고 싶은데 손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이제 깊이도 차이가 있을 거고 양도 정말 좀 미세하게 주입하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젝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바늘이 9개 정도 달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 깊이로 똑같이 넣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좀 넣는 편인데 그걸로 했을 때는 크게 많이 아파하시진 않으세요. 그리고 그거를 어떤 깊이로 하느냐, 주입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조절이 또 가능한데 마취 연고 한 10분, 20분 정도 바르고 시술했을 때는 크게 불편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좀 이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요? 라고 좀 하시기도 하고, 또 이 막간 이용해서 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뭐 리쥬란이나 다른 스킨 부스터들도 저희 할 때 별로 안 아파하십니다. 이게 다 스킬이 있습니다. 제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사실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직접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일지는 좀 확신은 없었거든요. 제가 이게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좀 썼었는데 아침에 어느 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세안을 하는데 근데 뭐지? 이런 느낌? 또 보들보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들보들하고 내 얼굴이 이 정도 보들보들하지 않은데? 라고 생각 들 정도로 뭔가 좀 체감되는 게 좀 괜찮았고, 그리고 2달 정도는 1회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물론 목표로 하는 이제 피부가 좋아져 있는 그 선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니까 이제 1회선보다는 몇 번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갈 필요는 있지만 그게 유지되는 거는 충분히 많이 하면 하실수록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긴 하고요. 뭐 한 번 했을 때도 2달 이상은 좀 가는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피부에 자극을 아예 안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. 많이 막 문지르고 이것저것 바르고 화장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손 안 대는 분들은 그보다 더 오래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좋다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미백, 모공, 잔주름, 피부 결 개선, 흉터 개선,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를 할 때 좀 더 시너지, 흉터 치료가 하는 프락셀 같은 거 할 때 더 시너지, 이런 거는 콜라겐이 좀 재생이 잘 되면 시너지를 줍니다. 근데 이거 제품 자체가 이미 여기 있는 콜라겐, 그리고 콜라겐도 뭐 타입 1, 타입 3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되는 콜라겐들하고 히알루론산이나 피부에 구성하는 성분들, 뭐 엘라스틴,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직접 넣어주는 효과 첫 번째. 두 번째는 그것들 주변으로 이제 그 섬유 모세포라고 그 콜라겐 만들어내주는 세포가 있거든요. 걔들이 활성도가 확 증가하면서 막 그 주입되는 거 주변을 막 몰려들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좀 재생이 잘 되는데, 그 혈관 만들어내주는 내피세포 같은 것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혈관 신생도 좀 많이 돼 있고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주입하고 난 직후뿐만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서 점점 더 재생되는 효과를 같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, 다른 제품들은 그냥 재생이라는 신호만 주지만 얘들은 처음에 주입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재생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효과는 훨씬 더 좀 탁월했습니다. 이거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이기도 했었는데 리투어 하면서 토닝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리투어 했더니만 토닝할 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프락셀도 마찬가지. 흉터 이제 모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프락셀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리투어 때문인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, 이거는 뭐 직접 제가 들으니까 고객들도 많이 느끼는구나, 그 정도의 좀 체감되는 차이는 확실히 좋았습니다. 이 정도까지 된다고? 이런 느낌. 네. 초창기는 사실 이 제품, 이제 시제품들이 그 원장님들한테 병원들의 외면을 좀 받았던 때도 있어요. 그 문제가 그 결절이라고 하죠. 좀 볼록볼록하게 이런 게 시술하고 난 다음에 좀 올라왔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개선되어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뭐였냐 하면은 입자 크기입니다. 입자 크기가 좀 불균일하고 좀 크고, 뭐 보통 요새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70 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평균 그 크기를 가지는데
150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는 이제 공정이 다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도록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같이 하십시오. 이런 피부 있죠. 나 레이저 토닝 했는데 남들은 좋아진다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다. 딱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내 얼굴을 계속 쉬지 않고 혹사시키는 거예요. 레이저 하니까 좋은 거 발라야지 하면서 막 영양 크림 바르고 뭐 수분 크림, 밀백 크림, 어떤 분들은 꿀에다가 견과류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얼굴 다 바르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근데 그것 때문에 피부 다 망가져요. 그리고 나는 뽀득뽀득하게 씻어야지 하면서 막 계속 문질러요. 계속 문지르고 뭐 광난다 하면서 하고,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이제 뽀얗게져 있고 자글자글해져 있거든요. 그거 하나.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빠르게 개선시켜 놓으면은 레이저 했을 때 시너지가 무조건 나옵니다. 그래서 레이저 할 때 스킨 부스터들 뭐 리투어도 그렇고 뭐 주베룸, 뭐 리쥬란, 뭐 리즈나 이런 거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, 했을 때 레이저 단독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. 무조건은 입니다. 한 번 정도 효과는 나는데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적어도 한 3회에서 5회 정도는 좀 달아서 하시다 보면 목표치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. 네. 일상생활 복귀가 어떤 수준의 일상생활 복귀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오늘 화장을 시술하고 난 다음에 색조 화장을 좀 해야 돼요. 예쁘게 꾸며야 돼요. 그러면은 그날을 안 받으시는 게 좀 나을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은 사실 문제는 없는데 바늘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화장품들이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뭐 한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는 피부가 길이 조금 더 열려 있거든요. 길이 열려 있다 보면은 화장품들이 좀 더 깊게 스며듭니다. 그러면 원래 안 그랬던 이제 자극이 이제 생기게 되죠. 뭐 간지럽고 따갑고 엠보싱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오늘 받고 그냥 나는 그냥 뭐 선크림이나 보습제 정도, 선크림도 자극되지 않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요. 뭐 예쁜데 뭐 꾸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다. 그냥 일상생활 한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. 리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무조건 해보십시오. 이거 진짜 좋습니다. 해보시고 별로다 댓글로 욕 달아주십시오. 괜찮습니다. 근데 진짜 좋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또 좋은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